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두 번째 단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입니다.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세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서로를 향해 운동한답니다. 서로를 향해 운동한답니다. 마찰은 없대요. A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B가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C는 정지 상태에 있어요. C, 얘는 정지입니다. B는 A와 충돌한 후 정지에 있는 물체 C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A와 B가 충돌하고 나서 B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간다는 얘기죠. 튕겨나가서 C와 부딪혀가지고 C와 함께 움직여요. 즉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B가 A와 부딪힌 다음에 튕겨서 오른쪽으로 와서 C하고 부딪힌 다음에 함께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B와 C가 충돌하기 전까지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B와 C가 충돌하기 전까지 라고 했으니까 A, B가 충돌하는 거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B가 충돌한 후 B가 C하고 충돌하기 전까지도 포함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위치고요. 오른쪽이 시간이래요. 그 다음에 위치 여기가 10m라고 돼 있고 이건 단위가 미터입니다. 10이라고 돼 있고 그때 만나는 지점이 시간이 4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4초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4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일 때 2래입니다. A는 여기서 0에서부터 2까지 가고 2에서 4까지 이렇게 가요. 자, 이게 A 그래프예요. 이게 A 그래프고 B는요 6에서 4로 가요. 6에서 4로 가요. 위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으로 가요. 이게 B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A와 B는 2초일 때 충돌했대요. 여기에서 A, B가 딱 충돌했어요. 즉 4m에서 충돌한 거예요. 그쵸? 위치 4에서 충돌한 거예요. B와 C는 4초일 때 충돌한답니다. 4초일 때 요놈이 이게 BC 충돌이에요. B의 질량은 m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속도와 충돌 전 B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충돌 후 A의 속도와 충돌 후 B의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한 번씩 해보십시다.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요. C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요? AC의 질량은 같답니다. 네, 그러면은 라지 M. B의 질량은 스몰 m이고요. 자,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얼마이냐 하고 물었어요. 자, 충돌전 봅시다. A, B 충돌전. A, B 충돌해서 충돌 전 A의 빠르기와 B의 빠르기를 구해봅시다. 자, A의 빠르기는요. A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거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돼야 됩니다. 자, A의 빠르기는 요거죠. 충돌 전. 그쵸? 요게 VA. 요게 VB라고 할게요. 그러면 VA는 얼마 나오죠? VA는 2분의 4 나오니까 2예요. 그쵸? 그 다음에 VB는 얼마 나와요? 충돌 전 VB는요.
2분의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빠르기 여기를 VA'이라고 하고 요거를 VB'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충돌 후 AVA'은 VA'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2 나오죠. 2분의 2 하니까 1m/s예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플러스 값 나왔으니까. 충돌 후 B의 빠르기는요. 2분의 4에서 10까지니까 6 나오죠. 2분의 6이에요. 그러면 3m/s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운동량을 구해볼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 얼마죠? 라지 M 곱하기 충돌 전의 속력 2. 그 다음에 충돌 전 B는요, 스몰 m, 속력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충돌 후를 봅시다. 충돌 후 A와 B를 구해봅시다. 충돌 후 A는요, 라지 m 곱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 후 B는요, 스몰 m에다가 곱하기 3이에요.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2개 더해서 이퀄 표시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은 라지 m은 이거 넘어가면은 4 스몰 m. 그렇죠? 그럼 라지 m은 4배의 스몰 m과 같아요. 즉 A와 C의 질량은 B의 질량의 4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을 구하래요. 자, 이번에는 BC 충돌이에요. 그러면 충돌 전 B의 속력은요. B의 속력은 요 놈이죠. V'. B'이에요. 이건 얼마였어요? 3m/s예요. 충돌 전 C의 속력은요? 0이죠. 정지하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충돌 후 BC의 속력을 이거를 V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B의 운동량 얼마죠? M 곱하기 3. C의 운동량은요? 0이죠. 그 다음에 충돌 후는 두 개의 질량을 합한 거 M 더하기 라지 M인데 라지 M이 4배의 스몰 m이라고 했어요. 곱하기 V예요. 따라서 V는 뭐가 나와요? 5분의 3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크기가 P인 운동량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랍니다.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됐답니다. A의 질량은 스몰 m,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B의 질량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3배의 스몰 m, 이거는 처음에 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답니다. 운동량 P래요. M이고 3M이고 A와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데 이때 운동량이 P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구하래요. 자,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을 구해봅시다. 이거 충돌 전 A의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MV, 그 다음에 B는요 0 나오죠. 그쵸? 자, 요 놈이 요거예요. 됐습니까? 이때의 속력을 V'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질량은 4M V' 이렇게 나오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따라서 V'은 뭐가 돼요? 4분의 1 V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놈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지금 운동량 P란 얘기예요. 운동량 P, 즉 요 놈이 MV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P면은 요 놈이 지금 P란 얘기죠. MV가 P란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가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이다. 맞았지요. 기억 맞았고요. 니은.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나에서 여기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4분의 1V이고 충돌 전은 MV니까 V니까 4배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4분의 3P냐. 자,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이에요. 즉 F, A가 B에게 가해주는 힘 곱하기 접촉 시간. 이게 바로 충격량이죠. 그러면 운동량은 B가 변하죠. A가 B에게 힘을 주니까 B의 운동량 변화로 나타나요. B의 운동량은요. 3M, 속력은 4분의 1V 빼기 처음 값 얼마예요? 0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4분의 3 MV인데 MV가 뭐라 그랬어요? P라고 그랬죠? 따라서 4분의 3 P가 돼요. 네, 그럼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실에 매달린 질량이 동일한 탄성구를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아보는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한 개의 탄성구를 높이 h에서 가만히 놓고 충돌 후 운동하는 탄성구의 수와 높이의 최대값을 측정합니다. 그럼 같은 높이만큼 반대쪽에서 올라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가의 결과 거기에 보시면은 같은 높이만큼 반대쪽에서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럼 왼쪽에서 2개를 치면은 오른쪽으로 2개가 같은 높이만큼 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2개의 탄성구를 높이 h에서 가만히 놓고 충돌 후 운동하는 탄성구의 수와 높이 최대값을 측정하랍니다. 측정했더니 그 실험 결과처럼 나왔어요. 한쪽은 2개의 탄성구를, 다른 한쪽은 1개의 탄성구를 각각 높이 h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고 충돌 후 운동하는 탄성구의 수와 높이 최대값을 측정하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2개를 놨으니까 오른쪽으로 2개가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에서 1개를 떨어뜨렸으니까 왼쪽으로 1개가 올라가야 되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컬링 선수가 정지해 있던 컬링 스톤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선수가 컬링 스톤에 수평 방향으로 가한 평균 힘의 크기는 F이고, 힘이 컬링 스톤에 작용하는 시간은 T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선수가 컬링 스톤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F. 맞았죠? 그쵸? 선수가 컬링 스톤에 가해준 평균 힘의 크기가 F라고 했으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컬링 스톤이 선수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F 곱하기 T. 맞았죠? 힘에다가 가해준 시간. 디귿 F가 일정할 때 T가 클수록 선수를 떠나는 순간 컬링의 속력은 크다. T가 클수록 F가 일정할 때 T가 클수록 선수를 떠나는 순간 컬링 스톤의 속력은 크다. F 곱하기 T가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F가 일정하고 T가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가 커지는데 속력이 커지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5번 볼까요? 그림은 화약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힘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포 A, B를 나타낸 것인데 포신의 길이는 A가 B보다 짧대요. B가 길어요. 그럼 힘을 더 오랫동안 받으니까 멀리 나가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A에서 화약의 양이 많으면 포탄이 A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커지는 것 당연하죠. 니은 B에서 포탄이 발사될 때 B가 포탄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포탄이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네, 맞았죠? 작용반작용입니다. 디귿 화약의 양과 포탄의 질량이 같을 때 포신을 떠나는 순간 포탄의 운동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그쵸? 힘을 받는 시간이 B가 오래 걸리니까 B가 커야 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6번 봅시다.
그림은 정지해 있는 공을 막대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막대로 공을 치는 가나다의 경우 공이 막대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F와 공이 막대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I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막대로 공을 친 직후 공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가와 나를 보세요. 힘은 똑같은데 충격량이 지금 나가 크지요.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 있죠. 힘은 똑같은데 충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접촉 시간이 긴 거죠.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속력 빨라지고요. 속력이 크고요.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아야 되죠. 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요. 공이 막대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길다.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세요. 나하고 다. 자, 충격량은 나가 2i고 다가 i0예요. 나가 2i0고 다가 i0예요. 그런데 나는 힘이 f0인데 충격량이 2i0고 다는요 힘이 2f0인데 충격량은 i0예요. 오히려 충격량이 줄어들었죠. 그럼 힘을 받는 시간은 적다는 얘기죠. 따라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디귿 보세요. 가와 다를 이용하여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에서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에어백은요 접촉 시간과 관련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 접촉 시간과 관련되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벽과 0.2초 동안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벽과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의 4배랍니다. 그러면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F값을 구하래요. 시간은 0.2초, 접촉 시간 0.2초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는 7번 보시면 여기가 벽이고 물체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벽에 딱 충돌해서 튕겨서 나오면서 왼쪽으로 2kg 질량은 그대로 변화없고 왼쪽으로 움직여 나간대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운동 에너지는 벽과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의 4배랍니다. 자, 충돌하기 전 운동 에너지 K, A. A가 아니라 충돌하기 전 O. 그 다음에 충돌한 후는 2K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충돌하기 전 2K, 충돌한 후 2K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요거의 4배가 충돌하기 전이랍니다. 앞에 이렇게 4를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4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이에요. 없어지고 따라서 V는 뭐 나와요? 2 나와요. 그쵸? V는 2 나와요. 미안합니다. 여기 곱하기 4가 있어요. 곱하기 4. 다시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는 4배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없어지고 4, 4 없어지고 따라서 V는 1 나와요. 이거 아니고요. V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충격량 F 곱하기 T, 델타 T, 이게 바로 운동량 변화량인데 F, 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접촉 시간 0.2초.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크게 물었으니까 자,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봅시다.
나중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해볼게요. 왼쪽이 플러스예요. 그럼 이게 지금 V예요. 이게 1m/s 왼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럼 질량이 2 곱하기 1 빼기 변화량이니까 빼기 해야 되죠. 처음값 얼마예요? 질량 2 곱하기 빠르기는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이거 하면 얼마 나옵니까? 4에다가 6 나오네요. 6. 그럼 따라서 F는 0.2분의 6 하니까 얼마 나와요? 30 나와요. 30N.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 B가 서로를 향해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B 이렇게 있어요. B는 2m이고요. B는 왼쪽으로, A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림 나는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A의 속도래요. A의 속도예요.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속도니까. 여기가 시간 0이고 2V0 시간이 여기가 T1 그 다음에 여기가 T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V0. 자, T1에서 T2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속도죠? 속도인데 처음이 2V0 플러스 값이죠? 즉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의 속도가 충돌 후에 마이너스 V0가 됐다는 얘기는 부딪히고 나서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속력은 2V0. 충돌 후 A의 속력은 마이너스 V0.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충돌 전 B의 속력, B의 속도라고 할게요. 속도 이게 VB라고 해볼게요. VB 왼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속도, 이거를 VB 프라임, 어느 쪽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왼쪽으로 갔다는 거 나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 운동량을 해봅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 mv0인데 mva인데 A의 속도 그게 바로 2v0죠. m 곱하기 2v0 하니까는 2mv0예요. 충돌 전 됐어요? 충돌 전 B의 운동량 얼마예요? 2m 곱하기 VB 충돌 전 빠르기를 V0라고 한다. VB라고 한다 그랬어요. VB 이렇게 해주면 되죠. 대신에 왼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랍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충돌 전 A는 요거,
B는 이거예요. A가 B의 2배라 그랬죠? 그러면은 2MV0는 2배의 2MVB란 얘기예요.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값 취한 거예요. 그러면 2는 없어지고 M도 없어지고 따라서 V0는 2VB 여기에서 VB는 2분의 1 V0예요. 크기가 이거예요. 크기.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자, 이거는 얼마냐면 2분의 1 V0 왼쪽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이제 찾아봅시다. A가 B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이랍니다.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과 같죠. 이거랑 같단 말이에요.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이에요. 그러면은 A의 운동량이 변하죠. 자, 요거란 얘기예요. A의 운동량 변화량. 자,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델타 P A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요. 자, 왼쪽 방향이죠. 나중값. 따라서 질량 M 마이너스 V0 됐죠? 빼기 질량 M 2V0 처음값 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M V0예요. 그런데 지금 뭘 구해요? 크기를 물었죠? 그럼 절대값 취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절대값 취하면 3M V0예요. 됐죠? 그런데 2M V0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A가 B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A가 B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 자,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A예요. 됐죠? 그런데 델타 T는 바로 뭐예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니까 T2 빼기 T1이란 말이에요. 델타 PA는 지금 3M V0죠.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F T2 빼기 T1 요게 3M V0예요. 크기니까는 절대값 취한값을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F는 T2 빼기 T1분의 3M V0 자,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죠. 디귿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3배냐 B의 속력 봅시다. 디귿 자,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인데 자, A의 운동량 얼마죠? M 곱하기 2V0 2V0 됐죠? M 곱하기 2V0 아, B의 속력 물었죠? 미안합니다. B의 속력을 물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A가 받은 충격량이 지금 이만큼이죠. 그쵸? 이만큼 바로 똑같이 B가 영향을 받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즉 B의 운동량 변화량은 3MV0 충격량이니까 요놈이 B의 운동량 변화량 나중값 질량 2M 나중 속력 얼마예요? VB 프라임이죠. 요거 지금 구하는 거죠. 요거 VB 프라임 빼기 처음값 얼마예요? 2M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V0입니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V0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하면 얼마예요? 3m 3m이 아니죠. 이거는 약분되고 넘기면은 2m v0가 2m vb 프라임. 따라서 vb 프라임은 v0. vb 프라임은 v0래요. 그런데 vb는 얼마였어요? vb는 2분의 1 v0였죠. 따라서 요 놈은 처음 값의 2배죠. 3배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바꾸고요. 9번 해봅시다. 9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가 구간 AB를 지난답니다. 물체는 AB에서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각각 FA, FB인 일정한 힘을 받는답니다. 나란한 방향이라고 그랬지 어느 쪽에서 받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림 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답은 그래프를 보고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자, 9번이요. 자, 요놈이 움직이는데 물체가 움직이는데 구간 A, 여기가 A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구간이에요. 자, A 구간과 B 구간에서 힘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힘을 받을 때 빠르기가 변하죠. 빠르기가 변한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변하는 거고. 그렇죠? 자, 이게 운동량이고요. X축이 시간이에요. 처음에 2p래요. 얼마냐면 1초일 때. T일 때 2p였대요. 이건 지금 구간 A 구간을 지나기 전에요. A 구간에서 힘을 받으면 이제 운동량이 변해야 되죠. 그런데 변한 운동량을 보니까 4p로 늘었어요. 운동량이 증가했어요? 빠르기가 증가한 거죠. 빠르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죠. 즉 오른쪽 방향으로, 뒤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예요. A 구간에서. 그러니까 운동량 증가하죠. 그 다음에 3t일 때 3t일 때 일정하게 됐대요. 힘 안 받죠. 그 얘기는 어디예요? 요 구간을 지난 거예요. 요 구간. 자, 이 구간을 지난 거예요. 여기 2에서 3t까지. 그 다음에 3t에서부터 5t까지 4t, 여기가 5t 5t까지 빠르기가 5t에서 p로 변했어요. 5t까지 p로 이렇게 변하고 5t에서부터 다시 또 일정해요. 그 얘기는 여기 상황이에요. 5t 이후에는 구간 B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물체 FA와 F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IA, IB라고 할 때 FA, FB와 IA, IB의 비율값으로 올바른 것 찾으랍니다. 구간 A 해봅시다. 구간 A. A에서의 충격량.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 구간 A에서 받는 힘 A, FA, 시간은요. 2t 빼기 t. 요거 했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 4p. 처음 운동량 2p. 하니까는 2p예요. 따라서 FA는 t분의 2p 나와요. 그 다음에 구간 B요. 구간 B에서의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으로 또 나타나죠.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F, B. 여기가 구간 B에서 받는 힘이죠. FB 시간은 5t 빼기 3t예요. 그럼 2t 나오죠. 이게 나중값 얼마예요? P. 처음값 4p. 그렇죠? 따라서 요거 하면 마이너스 3p. 마이너스란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FB는 2t분의 마이너스 3p예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럼 FA 대 FB는요. 이거 대 이거는요. 2 대 2분의 3. 2 대 2분의 3 하면은 4 대 3 나오죠. 4 대 3 되는 거 찾아보세요. 네,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IA와 IB를 찾으래요.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IA고 IB 몇 대 몇이에요? 2 대 3이죠? 자, 그러면 FA와 FB는 4 대 3이고 IA 대 IB는 2 대 3인 거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은 충격을 완화하여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낙하 지점에 설치된 에어매트에 사람이 낙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받는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충격 완화 장치에 이 원리와 같은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동차의 범퍼, 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겁니다. 맞았죠? 번지 점프의 줄이 늘어나면서 힘을 줄여주죠? 맞았습니다. 포수의 글러브, 네, 접촉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요. 다음은 선박에 부착된 충격 완화 타이어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충격 완화 타이어예요. 그럼 선박에 부착된 타이어는 선박이 부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선박이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증가시키는 겁니다. 증가시키고 따라서 니은 선박이 부두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여 충격을 완화한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감소가 적절하다. 증가지요. 걸리는 시간은 증가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의 곱은 선박이 부두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시간 곱하기 힘이니까 충격량 맞죠? 자, 니은 맞았고요. 디귿이요. 니은은 부두가 선박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와 같다. 니은이 바로 뭐예요? 평균 힘의 크기는 바로 부두가 선박으로 받는 거 맞았죠? 선박이 부두로부터 받는 거니까.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그림 가는 동일한 질량의 수레 A, B가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 각각 단단한 벽과 푹신한 고무판에 충돌한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림 나의 XY는 A, B가 충돌하는 동안 벽과 고무판으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고무판하고 벽을 보세요. 푹신한 고무판이라고 했으니까 접촉 시간이 긴 거죠? 긴 거니까 Y가 있죠, Y. 짧은 거는 X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XY가 같다. 맞았죠? 왜요? 같은 속력으로 가다가 두 개 다 부딪히고 나서 정지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해서 충격량은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은 같아요. 기억 맞고. 니은 X는 B에 해당한다? A지요? 벽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A와 B가 각각 충돌하는 동안 수레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커야 되지요. A가 B보다 시간이 적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과 충격량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